안녕하세요. 수업의 신 최정입니다. PD가 진호 한번 해주세요. 네. 저쪽 보세요. 네. 셋, 둘. 안녕하세요. 수업의 신 최재웅입니다. 오늘도 이제 수업에 대한 사실은 인생이죠. 인생에 대한 고민들 가지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달할까? 뭐 어떤 질문으로 또 왔나요? 저기. 죄송합니다. 소개를 해야 된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담당 PD이고요. 네. 뭐 우리 질문 지난 시간에 네,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피드백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이제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수업의 신이라고 이제 뭐 감히 이제 스스로 이름을 최재형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이 수업의 신의 호불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톤이나 말투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톤이나 말투 중요한데요? 중요한가요? 네. 왜냐면 톤이 일정하다고 생각해보세요. 톤, 말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수업신 최재웅입니다. 오늘부터 1강 20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죠. 톤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중요하다. 전 톤 연습도 되게 많이.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최재웅 스타일, 본인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관심 없잖아. 인정 안 받아도 되잖아 나. 전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요. 완전 좋네요. 그랬는데 이건 그냥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시작할 힘도 없으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젊은이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나를 기대하지 않는 거, 나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건 정말 비싼 짓이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 아이들이 반응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업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래야지? 제 스타일이 나온 거는 이게 한국에서 안 배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처음에 배울 때 저의 사부님이 계셨거든요. 정도의 사부님이신데 정도를 걸어온 사부님이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왔던 이 교수법과 강사의 길이 내가 지식은 많은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더니 저를 딱 붙잡으시더니 처음에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일종의 각인 효과가 된대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우리나라 말고 딴 나라로 가라. 딴 나라로 가서 그들이 가르치는 법을 배워서 어차피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그걸 좀 몸에 익히면은 좀 차별성을 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갔는데 너무 자유롭게 배웠어요. 뭐 하여튼 그 최재형의 스타일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어떤 틀에 박힌 아니면 전해 내려오는 그거는 좀 다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뭐 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죠. 뭐 가볍게 보인다 뭐 잘 모르고 함부로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듣나요? 산만하다. 산만하다는 얘기는 되게 더 젊었을 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적으로 충분히 갖추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약간 좀 박사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박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제 학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막 이렇게 파고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적 공감이랄지 우리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이랄지 이런 거는 되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데 강의의 초반부는 어쨌든 간에 공감인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이고 진지하고 구조적이고 어떤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감이 일어난 다음에 그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강의가 수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떻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내가 진심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강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닝 하는데 분명히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프닝이 강의의 한 3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수업이라는 건 지식을 가르치니까 지식도 한 30%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30%를 놓치면 70은 없어요. 거의 일부 학생들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업이 아니라 회의도 똑같잖아요. 내가 회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명의 사원이 있어요. 그 중에 한두 명은 듣고요. 나머지 8명은 못 들어요. 그러네. 이게 회의라고 생각해도 회의의 그 부분이 다 수업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안 듣는데 내가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아까우세요. 그러니까는 오프닝, 공감을 끌어내는 기술, 그게 진심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지? 제스처는 어떻게 하지? 마음은 어떻게 쓰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여튼 뭐 시작도 아주 좋은 최정에 대한 설명을 여기 들어가려다가 좋은 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딴 길로 간 것 같은데.
아니야. 딴 데로 안 가서. 왜냐면 이 질문이 좀 여기와 관련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뭐 흔히 그런 분은 아니에요. 스타트업 대표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하. 저는 작은 스타트업의 대표입니다. 이분의 이제 고민은 뭐냐면 제 브랜드와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좀 홍보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연단, 강단, 강의를 해서 좀 알리고 싶고 이런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해요?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개발해서 이런 강연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그 청년 CEO랄지 뭐 벤처기업의 대표들이 되게 강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세바시에도 그런 분들 많고 이분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수업의 시인의 어떤 뭐 조언, 가르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으로 답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이분한테. 뭐냐면 회사 왜 세우셨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 회사를 세운 이유가 뭐고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좀 상식적이면서 공감을 울릴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냥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세우셨는지가 사실은 제가 좀 알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걸 브랜딩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도대체 나는 왜 이 회사를 세웠지? 왜 CEO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좀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 때에 강연을 하시는데 스타트업 대표님이시니까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일단은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테고 자기가 직면한 문제, 사회적 공동체 문제가 있을 테고 그걸 해결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스타트업을 세웠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있다 치고 강연이 브랜딩의 도구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연이 브랜딩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브랜딩이 되는 게 돼야 되는데 선호가 밖에 브랜딩을 위해서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거든요. 말이 앞뒤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걸 내가 상품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강연을 해야지 해서 하는 사람들의 강연은 왜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존 맥스웰이라는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태도를 느낄 거예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글의 질문을 딱 봤을 때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함부로 얘기할지 몰라서 너무 대표님 죄송한데 강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야 막 수업이 너무 소중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업이 상품인가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수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왜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브랜딩을 위해서 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게요 느낀다니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걸로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바이럴이 돼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져요. 사람들은 강의를 보지만 느낀다고요. 저는 이거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왜 강의를 하고 싶은지를 정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의를 하다가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이게 브랜딩을 위해서 강연을 하고 싶은 걸까? 두 번째, 강연과 수업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더 큰 어떤 상위 개념의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상위 개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 처음에 잘 못해도 아무 상관없고요. 할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고요. 공감이 되시고 실력이 느는 반면에 상품으로 하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해야겠다. 베스트 퀄리티의 상품을 내야지로 가시기 때문에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연 자체에 집착도 생기게 되고 답답함도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아보실 거는 왜 하세요? 이게 기업을 왜 하세요? 왜 그 명확한 어떤 나는 거기에 미쳐 있다. 이 기업의 의미에 미쳐 있다. 그럼 제가 모시고 싶어요. 너무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스웨덴에 FFF라는 운동이 있어요. Friday for Future. Friday for Future. 이게 뭐냐면 미래를 위한 금요일?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얘가 학생이에요. 16살인가? 그런데 얘가 뭘 하냐면 금요일마다 전 세계 아이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SNS로. 뭐냐면 지금 기후변화가 지금 세상에 큰 문제야. 이제 너네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른들 못 믿겠어. 정치가. 이분 저기 그 노벨 평화상 후보로. 네, 맞아요. 제 팬이거든요. 하는데 정말 이번에 130개가 넘는 곳에 학생들이 실제로 금요일 날 다 거리로 뛰어나오잖아요.
너무 듣고 싶고 이 사람의 얘기를 제가 찾아가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10대 아이죠. 10대. 네, 10대 아이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아이가 아니라 그런 아이처럼 막 세상을 바꾸고 있어라는 느낌은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개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숭고한 목적들은 반드시 전파돼야 마땅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시냐는 거죠. 대표님께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왜 본인의 회사를 세운 이야기를 브랜딩화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얘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는 꼭 하셔야죠.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첫 단계는 이렇게 하세요. 공감을 이렇게 불러내서 할 수 있는데 이 글 자체를 보고는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왜 말하고 싶으세요? 이런 거를 괜히 질문해서 혼나는 경우죠. 죄송합니다. 이거 혼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도 좋은 우리 스타트업을 하는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제가 주제넘지 않았나.